외모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배울 점 있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이 말, 연애 경험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개팅 앱에서든 지인 소개에서든 혹은 썸 타는 단계에서든 여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는 누구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20대 초중반부터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인기 많고 어디서나 주목받는 소위 예쁜 여자들이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DM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대시가 쏟아지는 그런 여자들이 정말로 외모는 일도 안 보고 오직 배울 점과 존경심 하나만으로 남자에게 빠질까요? 정말 드라마 같은 설레임이나 자극적인 재미가 아니라 순수하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남자를 만난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착한 남자라는 덫에 걸려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구나. 내가 더 배울 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헌신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정작 돌아온 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정중한 거절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연애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이상형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자가 말하는 이상형과 여자의 본능이 반응하는 이상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쁜 여자들의 진짜 심리는 뭘까요? 진짜 이상형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한 남녀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묻습니다. 만나면 뭐 먹어?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죠. 만나면 생각해보지 뭐. 그러자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고민해주는 게 좋은데 남자는 여기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제안하죠. 여기 올 수 있으면 말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여기서 뭐 먹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찾아봤어. 오마카세 갈까? 아니면 스테이크, 라며 선택지를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다른 남자들이 밥 사겠다고 매달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오히려 이 남자에게 밥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오마카세를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입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 막차가 끊기기 직전인데도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보는 건 힘들겠죠. 남자가 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일이 좀 늦게 끝나. 12시 반쯤 될 것 같아라고 답하자 여자는 망설임 없이 묻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남자가 매달리는 예쁜 여자가 잠도 못 자고 막차가 끊기는 시간에 남자를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대체 여자가 남자의 무엇을 받기에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 단순히 남자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엄청난 미남이라서? 아니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철벽처럼 느껴졌던 그 어려운 여자조차 어느새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쉬운 여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싸우고 나서 연락하지 마. 연락하면 죽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멘붕에 빠집니다. 아, 진짜 화났구나. 빨리 사과하고 풀어줘야지 하며 미안하다고 빌고 잘못했다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갑게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연락 안 하면 아쉬운 건 여자니까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라. 또 어떤 이들은 어른스럽게 잘 타일러서 푸는 게 정답이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대체 어쩌라는 거야? 뭐가 맞는 건데? 나는 혼란에 빠집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이 의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시간 낭비만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점과 태도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여자가 싸우고 나서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여자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가지만 내일은 다시 웃으면서 연락하고 싶어. 잘 가. 여러분은 이걸 보고와 저 여자는 인성이 좋네? 그냥 성격 차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착한 사람도 누군가에겐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나에게는 연락하지 마 라고 소리쳤던 여자가 다른 어떤 남자 앞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일은 연락하고 싶어라고 상냥하게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설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사건이 터진 후에 어떻게 대처할까에만 집중했다면 진짜 고수들은 애초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를 설계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에게는 짜증 섞인 반응을 얻었지만 어떤 여자에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포용과 이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중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만난 그 여자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 여자가 원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렵게만 느꼈던 그 이상형의 여자를 누군가는 아주 쉽게 만납니다. 그 여자가 쉬운 사람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녀를 쉽게 만든 것입니다. 이성관계가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뭐 좋아해? 어디 가고 싶어?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고 변합니다. 관계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여자의 반응에만 맞춰 행동하니까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상대방의 태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여자의 거절에 대처하느라 급급하고 늘 부탁하는 입장에서 연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태도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연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는 부담스럽다고 했을까? 왜 내 진심은 항상 착한 오빠라는 말로 끝났을까? 그 답은 바로 인간의 본능, 즉 가치 상승의 본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보상과 의미를 이득과 손해라는 두 가지 감정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태도를 저는 리턴 게임, 즉 이득의 태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하거나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를
리스크 게임 즉 손해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언제나 이득을 바라고 손해를 거부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 우리 뇌는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내 심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나는 이득의 태도가 되거나 손해의 태도가 됩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먼저 손해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세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상대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명분을 요구하죠. 관계의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자신만의 철저한 선을 긋습니다. 반면 이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반응이 빠르고 장난을 많이 치며 약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킨십에도 개방적입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남녀 관계의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이성 관계에 진입할 때 기본적으로 이득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여자와 잘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보상에 집중하죠. 그래서 남자는 일단 리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계의 시작점에서 손해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괜히 엮였다가 내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거절했을 때 이 남자가 어떻게 돌변할까? 같은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즉, 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득의 태도인 남자가 손해의 태도인 여자에게 다가갈 때 남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온갖 호의를 베풉니다. 맛집을 예약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하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이고 정성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게임을 하고 있는 여자의 눈에는 이 모든 정성이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목적이 뭐지? 나를 빨리 꼬셔서 뭘 얻어내려는 건가?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 호의가 상대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나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는 순간 여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었던 잘해주면 호구된다는 말의 진짜 심리학적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상대는 리스크를 지우려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혼자 리턴을 바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리적 여유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으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지죠. 반대로 심리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우면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내가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자에게 매달리고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여러분 또한 손해의 태도로 변하게 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자가 이득의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여유를 가졌을 때, 즉 너 아니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즐거워 라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여자는 리스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자의 여유가 여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녀를 손해 게임에서 이득 게임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여유로운 태도로 상대의 심리 상태를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리스크 게임을 하고 있는지, 리턴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좋은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태도에 맞춰 나의 태도를 동기화하는 법, 즉
태도 일치화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 리스크를 함께 공감해주고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여자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게 될 겁니다. 거절은 여러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저 상대가 아직 리스크 게임 속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게임의 룰을 바꿔서 그녀가 스스로 이득의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죠?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할까? 어떤 장소에 데려가야 감동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주파수, 즉 태도 일치화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금전적인 문제로 심리적 여유가 완전히 바닥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현재 전형적인 손해의 태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게 최우선인 상태죠. 이때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의도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주식이나 코인 정보를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득의 태도로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나. 너도 빨리 해봐. 결과가 어떨까요? 상대방은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너 지금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너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라며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얘는 나랑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의도가 좋았어도 상대의 손해 태도와 여러분의 이득 태도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도 일치화를 적용해 볼까요? 상대의 손해 태도에 맞춰서 똑같이 손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 요즘 시장 돌아가는 꼴 봐라. 지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괜히 들어갔다가 다 날리면 답도 없어. 그냥 현금 쥐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바뀔까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너밖에 없다. 너랑은 말이 정말 잘 통해. 라며 갑자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앞선 제안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엄청난 이득이었지만 거절당했고, 이번 제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체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 일치화의 마법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감정 상태가 상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이 원리를 남녀 관계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이 겪은 대부분의 연애 실패는 바로 이 주파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손해의 태도, 리스크 게임을 가진 여자에게 이득의 태도, 리턴 게임로 다가가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기 진짜 분위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제가 아는 분께 어렵게 부탁해서 예약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남자 입장에선 최고의 정성이자 같이 어필이죠. 하지만 손해 태도인 여자의 뇌는 순식간에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어렵게 예약했다고? 그럼 내가 가서 그만큼의 리액션을 해줘야 하네.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대시하는 거 아냐? 이 남자의 목적은 정확히 뭘까? 남자는 가치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부담과 의심이라는 손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결국 좋은 멘트를 아무리 쳐봐야 상대의 태도가 다르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남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죠. 반대로 상대가 이득의 태도일 때는 어떨까요?
이미 여유가 있고 긍정적인 상태인 여자에게 갑자기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조심해야 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라며 손해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여자는 여러분을 재수 없는 사람 혹은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이때는 같이 와. 그거 진짜 재밌겠다. 당장 해보자.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이득의 태도가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손해의 태도가 일치할 때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기적인 관계로 흐르고, 이득의 태도가 일치할 때는 강한 추진력이 생겨 빠른 관계로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던 수많은 조언들을 이제 이 프레임으로 정리해보세요. 밀당을 해야 한다는 말과 다정해야 한다는 말,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손해의 태도인 여자, 즉 현재 여유가 없고 부정적인 상태인 여자에게는 밀당보다 안정감 있는 다정함으로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이미 이득의 태도를 가진 여자, 즉 여유롭고 긍정적인 여자에게는 너무 다정하기만 한 것보다 적절한 밀당으로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연애의 핵심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주파수에 내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의 태도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고가치 여성들이 말하는 이상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예민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말, 외모는 크게 상관없어요. 배울 점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죠. 먼저 연애 시장의 냉혹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애 시장에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상향 지원을 합니다. 이건 여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생리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조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남자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본인의 자산은 평범하더라도 억대 연봉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키는 170 후반대의 남자를 원하는 식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 대목에서 아니,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어떻게 저런 기준을 맞춰 떼라며 황당해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남자의 심리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남자는 성적 욕구와 효율성 때문에 연애 시장에서 하향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로 비유해 볼까요? 누구나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쉐가 좋죠. 하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자신의 예산에 맞춰 K3, 소나타, 캐스퍼를 선택합니다. 고스펙의 남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람보르기니를 살 능력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랜저 정도로 만족하며 타는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급의 남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꼭 진지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소개팅 앱, 소셜 모임, 술자리, 클럽 같은 곳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고스펙 남자들을 끊임없이 접하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기준선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남자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구나라는 착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자의 기준이 왜곡되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포인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말로 돌아가 봅시다. 외모는 상관없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착한 남자들이 낚입니다. 오, 외모 안 본다니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며 평소 하던 대로 다정하게 굴고 헌신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대시를 하죠. 하지만 결과는 늘 헛발질입니다.
정작 외모를 안 본다던 여자는 다시 외모 이야기를 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외모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모만으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이미 외모만 뛰어난 남자들을 질리도록 경험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설레서 만났겠죠.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알게 된 겁니다. 얼굴만 잘생겼지 생각은 없고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징징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기만 하는 어른 아이 같은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려. 함께 있을 때 한심해 보이고 정말로 배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자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여자는 깨닫습니다. 아, 잘생긴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가치 있는 남자는 다른 곳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존경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정작 그 존경이라는 기준을 채워줄 줄 아는 남자가 시장에 너무 적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자가 말하는 존경이란 대체 뭘까요? 학벌이 높아야 하나요? 연봉이 수억 원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가 느끼는 존경심은 정신적인 성숙함과 단단한 프레임에서 옵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쁜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집 근처로 마중을 갔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전화를 하니 10분 뒤에 나간다고 하네요.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잠시 차를 돌렸는데 그 타이밍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거짓말해? 왜 안 기다렸어? 이때 대부분의 착한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황해서 변명합니다. 아니, 여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잠깐 돌린 거야. 미안해. 화 풀어오라며 빌기 시작하죠. 사정사정해서 겨우 기분을 풀어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여자는 남자를 한심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기분 하나에 휘둘리는 약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존경심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 가치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기 정차 금지 구역이라 잠시 돌았던 거야. 10분 늦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길막을 할 수는 없잖아. 화내는 건 알겠는데 일단 타 기분은 나중에 풀자라고 담백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자는 처음엔 당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에서 안정감과 강함을 느낍니다. 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남자. 내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남자. 여자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을 찾고 존경심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모를 뜯어고치는 것이나 무작정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이미 경험해본 껍데기만 화려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이 존경심을 헌신이나 친절과 헷갈려 합니다. 상대에게 다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존경을 부르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존경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통해 상대가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가 말하는 이상형은 고정된 정답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현재 어떤 태도, 손해 혹은 이득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심리적 배경을 읽어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고가치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는 존경할 만한 남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착한 남자라는 굴레를 벗고
그녀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남성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줬어. 그런데 왜 결과는 항상 부담스럽다는 말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잔인한 역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함과 진심이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는 위험 신호로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득의 태도를 가지고 관계에 뛰어듭니다. 잘 되면 좋겠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행복하겠다라는 긍정적인 결과에 매몰되죠. 그래서 남자의 행동은 매우 빠르고 직선적이며 강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득의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여자에게는 거대한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도한 배려입니다. 이런 멘트 많이 하시죠? 뭐 먹고 싶어? 너 편한 대로 하자. 난 아무거나 다 괜찮아. 어디 가고 싶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할게. 난 다 좋아. 남자 입장에선 이게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진심이죠. 하지만 손해의 태도를 기본으로 가진 여자의 시선에서 이건 어떻게 보일까요? 여자는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리스크를 느낍니다. 결국 모든 결정과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구나. 이 남자는 자기 주관이 없어서 내가 계속 리드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제로는 상대에게 결정의 피로도라는 짐을 지우는 행위가 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확답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느낄 때 불안해진 남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 어떤 것 같아? 너도 나한테 호감 있는 거지? 우리 무슨 사이인 것 같아? 확실하게 말해줘. 남자는 단지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즉 자신의 이득을 확정 짓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아직 리스크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자의 뇌는 경고등을 켭니다. 이 남자는 지금 너무 급하구나. 나의 감정보다 본인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에게 확인받으려 하고 나를 구속하겠구나. 결국 여러분의 진심은 상대에게 집착과 불안으로 번역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지션이 완전히 정해져 버립니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여자는 관계에서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몰라서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하고 안심시켜줘야만 굴러가는 관계. 처음엔 모성애 같은 느낌에 잠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감정적인 노동이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은 순식간에 휘발됩니다. 오히려 피곤한 사람,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자가 느끼는 호감은 잘해주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건 뭘까요? 이 남자는 내가 확답을 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조금 밀어내도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있게 대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그녀를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중심을 잡을 때 여자는 비로소 여러분을 안전한 남자이자 궁금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쏟아부었던 그 많은 정성과 배려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은 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방식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미 부담스러운 남자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거나 혹은 이제 막관계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연락과 카톡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제거하고 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답답해하시는 실전 대화로 들어가 보죠.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연락 단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 텀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갑자기 마음이 식었나? 하는 생각에 휩싸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답장을 재촉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바쁜 거야. 연락 기다리고 있어. 혹은 아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 라며 구구절절 설명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행동이 바로 상대방의 리스크를 폭발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남자가 이렇게까지 내 답장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조급해한다. 이건 정성이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함으로 읽힙니다. 이 남자랑 엮이면 내가 이 사람의 불안함까지 다 감당해야겠구나라는 리스크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차단하거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크를 제거하는 올바른 대화법,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죠. 여자가 먼저 오늘 뭐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득의 태도에 매몰된 남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기회다 라며 이렇게 답하죠. 나 오늘 별거 없어. 너 시간 돼? 너 편한 시간으로 맞출게. 보고 싶다. 나쁘지 않은 답변 같나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이 답변의 숨은 메시지는 내 인생에는 너 말고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 내 모든 시간은 너를 위해 비워져 있어 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답장을 하는 순간 이 남자의 모든 기대치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반면 리스크를 해소하는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너는 뭐 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핵심은 나의 삶이 먼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시간이 맞으면 보는 거지 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안심합니다. 아, 이 남자는 나에게 집착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 남자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신기한 건 이렇게 거리감을 뒀을 때 여자의 연락 빈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에 더 큰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자신의 취향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나 전시회 보는 거 정말 좋아해. 이때 많은 남자가 범하는 오류가 과한 동조입니다. 진짜? 나도 전시회 완전 좋아해. 안 그래도 가보고 싶은 곳 있었는데 내가 바로 예약해서 데려가 줄게. 언제 갈까? 이건 배려가 아니라 과잉 투자입니다. 남자는 점수를 따고 싶어서 빠르게 리액션했지만
여자는 여기서 감정의 과잉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 남자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이 순간 관계의 포지션은 역전됩니다. 여자는 평가자가 되고 남자는 평가받는 후보자가 되는 거죠. 현명한 남자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진짜? 나는 사실 전시회 같은 건 좀 지루해하는 편인데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궁금하긴 하네. 넌 어떤 점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야? 보세요.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자아 유지,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관심 표현. 이렇게 해야 여자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점이 있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호기심이 생겨야 비로소 이득의 태도로 전환되는 겁니다. 결국 연락의 핵심은 갈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혹은 분위기가 정말 좋을 때 일부러 먼저 대화를 끊어보세요. 나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요. 대화에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여자는 연락이 끊긴 공백 시간 동안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공백이야말로 리스크가 제거되고 호감이 자라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남자가 연락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답장이 늦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백을 느긋하게 견디는 모습 자체가 나는 내 삶이 단단한 남자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급함은 리스크를 자극하고 여유는 호감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밥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어도 혹은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도를 잡은 상태에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나 돈 많아, 나 능력 있어 라고 직접 말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짜 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 노출시키는 세련된 전략, 그 방법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자에게 알려줘야 그녀가 나를 좋아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나 이번에 연봉 이만큼 올랐어. 내가 아는 분이 파이피라 이런 곳 예약할 수 있어. 나 예전에 이런 큰 프로젝트 성공시켰었지.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는 순간 여자의 뇌는 이걸 가치가 아니라 허세로 인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짜 가진 자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이거 가졌어 라고 외치는 행동 자체가 나는 이게 없어서 갈구해왔고 이제 겨우 가졌으니 제발 나를 인정해줘 라는 결핍의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보다 소재가 좋은 무지 티셔츠를 입는 이유와 같습니다. 진짜 가치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증명하지 말고 노출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여자가 취미를 묻자 이렇게 답하죠. 나 요즘 골프에 빠졌는데 실력이 꽤 좋아. 해외 골프 투어도 자주 다니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 VIP 대접받으면서 다니거든. 너도 관심 있으면 내가 데려가 줄 수 있어. 어때? 듣기에 따라서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여자들은 여기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네. 나를 데려가겠다는 건 내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죠. 이건 가치 어필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노출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최근에는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 나는 나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만의 여행 기록을 남기는 게 취미야. 자, 이 답변 어디에도 나 돈 많아, 나 똑똑해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까요? 이 남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구나,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성실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구나. 직접적으로 나 가치 있는 남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을 통해 가치가 노출된 것입니다. 전자는 결과를 자랑했지만 후자는 과정과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가 말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수들만 아는 미세한 우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가치를 노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와의 격차입니다. 너무 낮은 가치를 보여주면 매력이 없고, 반대로 너무 압도적인 가치 격차를 보여주면 상대는 박탈감을 느끼거나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 남자는 너무 잘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혹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상대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지점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 요즘 운동 시작해서 갓생 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한다면 멋지다. 나도 예전에 운동하면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너도 곧 그 쾌감을 느끼게 될 거야 라고 답하는 식이죠. 상대의 수준을 먼저 듣고 그보다 한 단계 정도만 더 나아간 경험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여자는 당신을 넘볼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매력적인 가이드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분 좋은 부러움과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결국 가치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직업, 외모라는 껍데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 삶의 결을 보여주세요. 행동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가치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가치 없는 남자가 되지만 무심하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가치 있는 남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태도를 잡고 나의 가치를 은은하게 노출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자는 당신을 경계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데?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라며 일종의 테스트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남자가 이 테스트 단계에서 다시 착한 남자로 돌아가 무너집니다. 여자가 던지는 까칠한 말이나 부정적인 반응에 당황해서 다시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 테스트야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자가 던지는 검증 질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이용해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는지, 그 고지능적인 대처법을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검증 테스트, 베러퍼케이션 테스트 단계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싶을 때 갑자기 여자가 예상치 못한 벽을 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사실 저는 원나잇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저는 사람을 정말 쉽게 믿지 못하는 편이에요. 쉽게 친해지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같은 말들이죠.
혹은 어떤 분들은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거나 우리끼리만 노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같은 거절 섞인 반응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는 패닉에 빠집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당황하죠. 그러고는 다시 착한 남자의 모드로 돌아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진심인 거 모르세요. 천천히 알아가도 괜찮으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제발 멈추세요. 여기서 설득하려고 드는 순간 여러분은 테스트에서 탈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자가 던지는 이 말들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의 최종 면접 자리에 S급 인재들만 남았다고 칩시다. 스펙, 외모, 능력 모두 완벽해요. 그러면 면접관은 어떻게 합격자를 가릴까요? 이제는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봅니다. 일부러 압박 질문을 던지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즉 회복 탄력성과 멘탈을 확인하는 거죠. 여자의 검증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라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말에 당황해서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지나치게 저자세로 매달린다면 여자는 확신합니다. 이 남자는 내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는구나. 결국 내가 이 남자의 감정을 다 받아내야 하는 피곤한 관계가 되겠구나. 바로 여기서 리스크가 다시 생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지능적인 남자는 이 테스트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녀가 친 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벽 옆에 편안하게 기대어 서 있는 거죠. 즉,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편이에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하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A. 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설득과 증명 탈락. 고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요즘 세상에 사람 쉽게 믿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요. 그렇게 신중하신 모습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이네요. 저도 쉽게 친해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 마음 이해해요. 공감과 인정 통과. 보세요. 여자가 친 불신이라는 벽을 신중함이라는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여자는 여기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내 부정적인 모습조차 여유롭게 수용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원나잇은 절대 안 해요 라는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도 그런 가벼운 만남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천천히 스며드는 게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세운 방어 기제가 순식간에 당신에 대한 호감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그녀의 가치관에 동의해주고 그 리스크를 함께 제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절조차도 때로는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뚫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딱 한 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있으신 게 아니라면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주면서도 리스크 제거,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제한하는 여유, 태도.
이것이 바로 여자가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어른 남자의 여유입니다. 결국 검증 테스트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멘탈리티.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 여자는 당신을 검증 대상에서 내 곁에 두고 싶은 남자로 옮겨 놓습니다. 이제 리스크 제거와 검증 통과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상대가 드디어 손의 태도를 버리고 이득 태도로 돌아섰다는 신호는 어떻게 포착할까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어떻게 확신을 주고 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이득의 전환과 최종 확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검증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고 단단한 남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맞습니다. 여자가 손해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서 이득을 느끼게 만드는 태도 전환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여자의 반응이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갑자기 댐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호감을 쏟아붓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며 갑자기 연락 횟수를 대폭 늘리고 매일같이 사랑 고백 같은 멘트를 날리며 관계를 확정 지으려 서두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자의 심리는 마치 정밀한 다이얼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스크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바로 180도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이득의 태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갑자기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리스크 신호를 감지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역시 목적이 이거였나? 라며 다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가 이득의 태도로 돌아섰다는 신호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할까요? 먼저 신호를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손해의 태도일 때는 대화가 주로 방어적입니다.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득의 태도로 전환되면 대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장난과 티키타카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살짝 놀리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리스크를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먼저 장난을 치지 않거든요. 둘째,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당신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빠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해? 취미가 뭐라고 했지? 같은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녀의 뇌는 당신을 리스크가 아닌 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전략은 바로 간접적 호감 표현과 가정법 제안입니다.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 만나자라고 말하는 대신 함께 있을 때 얻게 될 이득을 미리 시각화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언제 커피 한잔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먹는 모습 보면 진짜 복스러울 것 같아. 저번에 말한 그 디저트 카페 가면 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보자. 이 멘트가 왜 강력할까요? 첫째, 복스러울 것 같다는 구체적인 칭찬으로 기분 좋은 자극을 줍니다. 둘째,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내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게 만듭니다. 셋째, 나중에 기회 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고 압박감을 없앴습니다. 리스크는 0으로 만들고 기대라는 이득만 남긴 제안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감을 던져놓고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여자가 거기 어디예요?
진짜요? 저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데 라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이득의 태도로 진입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 단계, 즉 애프터 제안을 할 차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가치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내가 진짜 맛있는 곳 예약해둘게라는 말은 여전히 약간의 부담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해보세요. 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잠시 그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가거든. 마침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너 시간 괜찮으면 가볍게 커피 한 잔 어때?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말해줘. 이 제안의 핵심은 나의 주된 목적은 볼 일이 있는 것이고 너를 보는 건 그 덤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내가 이 남자의 시간을 뺏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운아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리스크는 사라지고 이득만 남은 완벽한 제안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고 태도를 일치시키며 이득의 방향으로 유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관계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여자는 이제 당신이 밀어낼까봐 걱정하고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법.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엄청난 재력이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 설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남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상의 수많은 남자 중 오직 당신만이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이득과 손해의 게임, 태도 일치화, 가치의 노출, 그리고 리스크 검증까지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도 제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급이 높은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녀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자들의 관심과 대시, 칭찬과 유혹에 노출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엄청난 정서적 피로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무언가를 원하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그녀의 외모를 갖고 싶어하고, 어떤 남자는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또 어떤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관계는 에너지를 얻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기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누군가의 불안함을 달래줘야 하며, 누군가의 집착을 쳐내야 하는 피곤한 삶이죠. 그런데 이때 전혀 다른 결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할 필요가 없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남자. 즉, 정서적 피로도가 제로에 가까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정복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녀라는 존재를 그 삶의 일부로 가볍게 초대할 뿐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편안하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려 시작하지만 결국 편안한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하루의 불꽃놀이처럼 강렬하지만 안정감이라는 감정은 수백 번의 만남을 유지시키는 거대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녀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집착하게 되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여유가 바로 여자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어른 남자의 매력이자 그 어떤 화려한 스펙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연애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헌신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며 마음 졸였을 여러분에게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달랐을 뿐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연애 강의와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밀당을 해라. 다정해라. 가치를 높여라. 먼저 연락하지 마라. 듣다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정작 내 상황에 적용하면 꼬이기만 하죠. 그 이유는 상황에 맞는 필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리스크 이득 프레임이 바로 그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듣더라도 혹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대방은 손해의 태도인가? 이득의 태도인가? 나는 지금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는가? 해소하고 있는가? 이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연애 시장의 피해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녀의 심리를 읽어내며 자연스럽게 그녀가 당신에게 스며들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죠. 이제는 나를 깎아서 상대에게 맞추는 연애가 아니라 나의 단단한 중심 위로 상대가 기분 좋게 올라타게 만드는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는 저희 카페에서도 이어가고 있으니 꼭 가입해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